지난 20년 동안 교단 자정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량에 대해서 정리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 한계와 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일단 교단 자정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불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동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했던 것들과 지속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에서 정말 그 전쟁 같은 터에서 활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끝까지 남아 계셔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일단 질문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신지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비영리 시민단체 NGO의 특성은 이 상상력이고 창의성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보통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창의적으로 상상력 있는 그런 일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유혹행위를 조계종의 승리라는 사람이 하니까 사회적 유혹행위에 걸려서 일반 언론에 보도되지 말아야 된다는 아주 낮은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2015년 이후에는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조계종을 비롯한 교단의 뭔가를 이야기해서는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서 이를테면 청와대에 불러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대접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이라는 사람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자기 집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스스로 반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뉴스를 접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아까 발제자님께서 이야기하는 한국 불교의 자생생활 NGO 활동이 세계화 또 세계에 수출도 하고 그런 것을推動하는 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는 것을 만들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에서 밥 먹는 추천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관계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밥 먹은 사람은 그 불교인만은 아니니까요. 다른 종교와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대답을. 우리 권법은 정교 분리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정교 분리를 안 하고 있죠. 청와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거대 종교의 이권 반영 통로인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있습니다. 종무실에 이제 종무관들이 개신교, 카톨릭, 불교 한 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이제 나머지 기타 무속이라든가 뭐 유교까지를 총괄하는 이런 종무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부 예산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배정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역사가 길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계종 총무원장이 그 불교 담당 종무관에 대한 임명권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쫄따구를 갖다 거기다 이제 보내는 방식이죠. 이거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유착이 아주 관료제로 제도화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조계종 총무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이 종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승 총무원장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한 명 보냈고, 그 다음에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제 그 이사 감사를 또 보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이 대놓고 들이대고 있는 게 뭐냐면 문화재관리위원. 예. 여기에 승려들도 있지만 그 제가자들은 종단 유력 정치승의
비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쪽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얼마나 봐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철 따라 무슨 계절 따라 청와대 불러가지고 뭐 조찬 모임, 오찬 모임, 무슨 기도회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유권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유권자로서 이 부분을 차단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종교 권력은 여전히 정치 권력을 갖다가 등에 업고서 기소 단계에 있는 사건도 무마해버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책임 안 지고 정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을 갖다가 뽑아다가 자기들의 사적인 어떤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정규유착 부분을 갖다가 끊는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지금 저기 말씀이 맞는데 근데 그건 진짜 원론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불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종교와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회적인 운동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건데 과연 교단자정센터의 현재 역량이나 이런 데서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될지 그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김영남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교단자정센터가 해체선을 하고 나서 종교재정연구소를 만들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개신교와 카톨릭 쪽에서는 우리는 재정이 아니라 투명성의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종교 투명성 센터로 이름을 해가지고 이 거대 종교 연합 그 감시 센터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 내부의 목소리만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해요. 기득권들이.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 의제, 사회적 여론이 됐을 때 지들도 어마뜨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 사랑의 교회의 공공용지 문제라든가 가톨릭 같은 경우 소소문 그 사형장 그 성지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 12.7 범람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종교의 내부적인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의 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종교 투명성 이 교단 재정센터나 이런 각각의 단위는 내부에서 의제를 갖다가 발굴해내고 정보를 갖다가 정리해주는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인들, 타종교인들이 그 남의 종교 속사정을 속속히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이건 활동가들이 또 수십 년간 활동해온 이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된 연합된 조직도 필요하지만 이 개별적인 활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통합센터가 또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같이 연결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회 변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일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지금 불교 사회운동 안에 이제 들어와서 본 게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봤는데 저도 이제 이 발제문을 보고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외부 사람이라기보다는 경계인일 거예요. 이제 일반인과 이 안에 그 중간 단계 정도인데 저도 많이 본 사람인데 잘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이 안에서의 활동들을 우리만의 언어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홍보나 아니면은 출가자들만 제가자들이 이해 못하는 언어를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너무 지금 이 발제문이나 이제 김경우 이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다 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발제문을 보고서 이해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알리거나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교단 자정센터에서 이제 저희가 자정된 교단이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현대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청회나 가벼운 그러한 세미나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운동권 그 운동이 아닌 학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한번 세미나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는 왜냐면 교단 자정센터의 일이니까 가능하신지,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나누실 저기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한 거예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가능한지부터 아니면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연대한 단체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고는 되게 쉽죠. 네. 특히 2013년 8월 21일 날 김종규 전 원장님하고 검찰청 앞에서 허업까지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사실 자정센터 활동이 한 2, 3년 끊겼다가 2013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자정 내부의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 일을 너무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상 전승 도박 사건을 계기로 하고 일반인들이 또는 우리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동학생처럼 전혀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또 문화적인 기재를 사용해서 전달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어쨌든 한국사의 신도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대중들이 종각 앞에서 이렇게 법회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미국의 시민사회나 언론에서 제대로 후원해오는 걸 수사하지 못한, 이거는 자생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 상황을 오늘의 이 참석자 숫자와 면면들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상상력 있게 방탄소년단의 리더처럼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지불해야 된다. 그런 아이돌을 수많은 아이돌이 경쟁하고 해서 그런 방탄소년단을 생기면서 불교계 시민사회에 뭔가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회원을 확보하고 또 경계에 있거나 또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회원을 하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채용을 해야 돼요. 안정되게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키우지 않으면 어렵다.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정도 가지고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김종규 전 원장님한테도 그래서 좀 채용할 수 있는 대변인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후임 원장으로 그 조건을 달고 맡았었는데 결국 회의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조차도 재정적으로나 영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참여하고요. 하지만 NGO 활동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선정을 하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저 같은 봉사자들이 죽을 때까지, 제가 영역대 교수 은퇴하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삼보협회 전 이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 보살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미국에는 국세청 퇴직자들이 뭐 20층이 넘는 그런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십 층 건물에서 평생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그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인재를 키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고 그럴 때 굉장히 곤란했던 부분이, 저희 어머님이 평생 불교신자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시고 신간의 잘못에 대해서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님을 욕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화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11조를 안 하면 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일반 불자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재고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한 승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승단이 무슨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그들이 나중에 화를 입을 일이지 제가자가 말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무수히 많은 불자들에게 그거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하고 우리 일을 후원하게 하는 게 이게 먼저가 돼야지 그래야지 인재를 뽑을 수 있고 후원자들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출가와 제가자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고 붓다 제세 시에 어땠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 불교와 약간 도교와 그 다음에 무속신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승단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인재도 뽑을 수 있고 일도 진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게 승단과 제가가 지금 불평등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게 승단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심리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으니까 김정호 이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그 짱돌이 일로 날라오고. 왜냐면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불교가 살아나려면 그 요한 23세가 했던 바티칸 공의회 같은 것들이 불교에 혁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바티칸은 카톨릭은 그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소개하는 글도 몇 번 쓰고 그랬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승려, 비구를 갖다가 비구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의 비구가 정말 비구냐? 아니거든요. 비구라는 말의 첫 번째 조건은 걸싸, 얻어먹어야 됩니다. 자기가 밥을 얻어먹어야지 자기가 자산가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의 불교는 지금 해인사 주지로 가진 현흥 승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막대한 재산을 갖다가 사유화해서 관리하는 것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불교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 돼버린 게 뭐냐면 사방 승가가 붕괴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전 승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전부 절마다 독립살림세가 돼가지고 객승이 가가지고 사흘을 갖다가 먹고 잘 수 있는 권리가 본래 불교 전통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객승이 가가지고 좀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못 자요. 저기 모텔값 줄 테니까 나가서 자시오 이래버리거든요. 이건 사방승가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해서 생각을 안 해요. 핑계는 또 거룩하게 돼요. 우리 템플스테이 하느라고 방사가 없어가지고 요즘 불사하느라고 다 공사하느라고 방이 없어요.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지들도 창피하니까 변명은 하는데 사방승가도 아니지. 비구로서의 기본적인 걸사도 안 하면서 또 말은 내지는 자기들이 받는 대접은 자기가 부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이 상황을 우리는 뭔가 좀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단 자정에 대해서 그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의식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제가 수십 년간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서 반응이라서, 이것이 이른바 저 광화문에 탱크 부대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른바 빨간색 내지는 좌파, 왼쪽 이러면은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좌파 빨간색이 뭐가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한국 근대사에서 고통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경험이 내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내려왔던 그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서 반응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불자들도 스님하면은 부처님과 동격,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은 그 자체로 그 죄받을 일, 이런 식의 것들이 정서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수십 년간 만들어진 이걸 갖다가 한두 번의 그 교육으로 바꿔지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방탄소년단 얘기 잘 하셨는데 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단 자정 유튜브를 갖다가 만드셔가지고 이 동네 그 지금 오늘 총론으로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강론 하나하나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왜 생수 비리, 생수 로얄티가 문제가 되는지 내지는 승려들의 폭력이 왜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를 갖다가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각오를 하고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겠다. 그럼 한 100편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내지는 비불자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저 운판 대표로서 하는 말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길었기 때문에 교단자정센터가 굉장히 큰 일들을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 세력으로서 정말 중요한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운동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제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마이너스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면 좀 약간 쉬는 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운동,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플러스 운동을 좀 해서 원기 충전을 좀 하시면서 다시 또 이제 마이너스 운동도 같이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손상 원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온몸으로 다 이 일을 거의 뛰고 계시고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는 또 성평등 불교 연대에서 초창기에 복고신문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때 교단연구센터에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하셨었는지 또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쓰는 거에 비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총론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좀 주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러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애써오신 교단자정센터에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보내고 앞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돕겠다라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자, 오늘 교단자정센터 2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토론회 발제자 김경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관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